안녕하세요. 마이온 부동산입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11월 25일 날이 되면은 이제 풍무 역세권 개발의 세 번째 분양하는 단지였던 풍무 역세권 수자인 크라센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풍무 역세권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다음 분양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풀옵션과 풀옵션, 그러니까 프루지오의 풀옵션과 호반 서밋의 풀옵션을 비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84 기준으로 15층. 그리고 그때 제가 곁다리로 한강수자 5% 조합원 입주권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용 84만 비교해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주제를 수자인 대 수자인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젠 풍무 역세권 개발이 이제는 당첨자 발표일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 신청자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누그러질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풍무 역세권 개발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조금 분양가가 높았던, 그리고 옵션 장사를 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을 했을 때 약 최고 4천만 원 후반대에 호반 서밋이 나왔고, 그다음에 풍무 이제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더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풀옵션의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건설사들이 뭐 자기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풍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3년이라고 그랬고, 분양권이 당첨되신 분들이 팔지를 못해요. 3년 동안 팔지 못하고 나중에 입주장이 됐을 때, 입주할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물건을, 해당 당첨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제 여기 풍무 역세권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청약을 넣으셨다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안이 있을 때 저는 추천드리는 건 걸포 북변역 앞에 있는 한강 수자인 5%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이고 얘는 전매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사고 파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자인 대 수자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평과 25평, 그리고 84와 84를 한번 34평과 34평을, 자,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과 풍무역에 있는 수자인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권에도 한 번 더 추가적인 거 한번 옵션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치부터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먼저 쭉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골드라인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 그림을 한번 쓱 그려볼게요. 제 색연필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하철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촌역까지 지나가는 게 이제 역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풍무역 역세권 개발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그리고 걸포 북변역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자, 여기가 이제 수자인, 풍무역 수자인이고, 자, 풍무역 수자인, 그리고 이제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여기예요. 자, 그 보시면은 이제 얘는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8분 30초.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분 내외를 걸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끝동 같은 경우에서 더 걸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사후역은 좀 더 거리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수자인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걸포 북변역은 여기는 초역세권이에요. 그냥 다 끼고 있어요. 끼고 있는 형태다. 걸포 북변역을 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지역 분석을 좀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지하철역 골드라인을 타고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러닝 타임은 16분이에요. 16분. 그럼 풍무역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는 10분입니다. 10분.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자인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자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 같은 경우는 한강 수자인 5%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 끝에 동에 있는 분들도 걸어서 한 7, 8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끝동에서는 풍무역까지 갔는데 한 15분 정도는 감안은 하셔야 되는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차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차량으로 만약에 서울로 이동한다고 그러면은 2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자인, 풍무동 수자인은 풍곡리로 가게 될 거예요. 풍곡 IC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올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타는 거는 무난하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거나 만약에 서울 외곽선도로 탄다 그러면 여기 고촌 앞에 있는 외곽선도로 타고 위로 가면 일산, 아래로 가면 판교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 안양, 부천, 안양, 판교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좋냐라고 보면은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한다 그러면 올림픽대로는 북변 IC를 바로 5분 안에 타실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 막히진 않아요. 아침 시간에도. 자,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일산대교를 탈 수 있어요. 일산대교를 타고 가면은 어떤 점이 좋냐라고 보면 여기 올림픽대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강변북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자유로를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상암에 있는 미디어 단지를 방송국이 많잖아요. 거기 이용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산에 있는 MBC 드림센터 이쪽에 있죠. 드림센터도 이용하시기도 편리해요. 방송 쪽 업무 하시는 분들은 좋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킨텍스역이 있어요. 킨텍스역을 가려면 풍무동보다는 걸포 북변역이 좋아요. 왜냐면 킨텍스역이 28년도에 전체가 개통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강남 삼성역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킨텍스역에서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 러닝 타임이 20분이에요. 20분. 근데 걸포 북변역에서 지금 버스를 타고 킨텍스역까지 가는데 지금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좀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0분 이내에 삼성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입지는 걸포 북변역이 제일 좋아요. 제일 자리로서는요. 자, 그리고 차로 만약에 킨텍스역까지 접근하신다고 그러면은 차로 10분 걸려요. 제가 이제 요 근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스타필드 마켓을 자주 가거든요. 제가 요즘에 러닝을 뭐 이런 건 여담이지만 하여튼 뭐 러닝 용품 살 때 제가 스타필드 마켓까지 가는데 여기서 10분이면 가요. 편하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역 접근성은 어디가 좋냐로 하면 걸포 북변역이 좋아요.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 이제 차로 이동 거리를 받고 또 얘기하죠. 일산대교 돈 내고 가잖아요. 맞아요. 돈 내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이제 한 달 뒤죠. 이제 무료 개통됩니다. 무료 개통이에요. 자, 무료 개통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일산과 파주 그리고 상암을 가기에는 더 좋은 입지는 걸포 북변역이 입지가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킨텍스역을 이용한다 그러면 풍무동에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걸포 북변동이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 좋고요. 자, 그런 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 가기 좋다라고 보는 거는 풍무역이 좋겠죠. 왜냐면 외곽순환도로 타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자, 반대로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일산 접근성이 좋아요. 킨텍스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GTX-A 광역도시철도 삼성역을 이동하신다고 그럴 경우에는 김포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걸포 북변역이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용호 상박 입지를 봤을 때는 풍무동이 더 좋아. 그래, 뭐 풍무동 사시는 분들은 풍무동이 더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걸포 북변역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걸포 북변역이 또 입지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중에 최고가를 이끌고 있는 리딩 아파트는 걸포 북변역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것까지도 이제 참고해 보세요. 그건 반박은 못할 거예요. 여기 프로주오에 계시는 분들도 좋은 아파트고 여기가 대장 아파트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최고가의 경시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지역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대장의 입지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레 투트랙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논란 있으시면 근거 자료 되시면 그거에는 제가 나중에 또 계속 반박 자료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밸런싱 있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둘 다 괜찮은 입지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수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25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25평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린 건데 수자인 그라센트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의 분양가를 볼 때 지금 그냥 10층으로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양가는 여기는 5억 5,800이고요. 자, 여기 걸포 북변역에 있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는 5억 2,5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갭이 벌어지는 게 3천만 원 정도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수자인을 풍무역에 있는 수자인을 왜 비난을 하는 거냐면 84 가격에서 보면 분양가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조금 더 비싸요. 비싸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25평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5천이 벌어지는 건 크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대신 분양가를 보면 확장비를 보면 여기는 자, 걸포 북변역은 1,310만 원, 풍무동은 536만 원. 비싸죠. 걸포 북변역. 그 대신 여기는 무상이 제공되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중문이 빠져 있는데 중문 아트월 붙박이장이 무상 제공이에요. 그래서 확장 계약과 분양가를 이 두 개를 더 합한 금액씩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여기는 5억 3,800 정도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자, 그와 반면에 풍무동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그 갭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그냥 여기는 뭐 확장비의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확장비의 차이까지 뺀다고 하면 여기는 5억 6,366만 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유상 옵션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긴 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3천만 원씩 벌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씩. 자, 그리고 레이아웃 크기를 보면요. 여기 보면 거실 크기는 3.4, 여기도 3.4. 방의 크기를 보면 방의 크기도 여기도 약간 2.7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도 2.7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역자 주방, 여기도 기역자 주방의 대칭 구조이고 팬트리가 있는 구성이면서 자, 현관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거의 흡사해요. 다만 드레스룸이 실외기실이 여기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룸이 여기는 한 칸을 더 놨어요. 그래서 수납으로 봤을 때는 수자인이 승. 왜냐면 여기는 3칸에 실외기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3칸밖에는 못 들어가는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금액으로 볼 때 금액이 깡패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풍무동보다는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분양가 여기 이제 입주 기간을 보면 여기는 28년도, 여기는 이제 12월로 예정이 돼 있고 여기는 28년도 2월이라서 2월이라서 10개월 정도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 비교 대상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지금 풍무동 수자인을 25평을 넣으셔서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거는 저는 계약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25평일 떨어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북변역에 있는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확장 계약까지만 있을 때 이 단순 비교문을 봤을 때는 3천만 원이 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자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격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떨어지신 분들은 풍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여기 이제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지만 풍무동은 못 팔아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하철 얼마나 이제 저기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 접근이 바로 길을 건너지 않고 외부적으로 지나가실 필요 없이 바로 지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25평을 봤으니까 84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84. 자, 84는 보면 크기를 봤을 때도 여기도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뭐가 있냐? 알파룸이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변화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여기는 그게 없다. 아쉬워요. 방이 4개 있냐 없냐는 진짜 그 아파트의 편리성이 훨씬 대폭 증가가 됩니다. 알파룸이 있으면 만약에 실거주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와 반면에 여기 팬트리는 그냥 오로지 팬트리만 쓸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나 이제 그렇고 이제 드레스룸 보면 8칸에 있는 크기 여기도 8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거실 폭도 여긴 작아요. 거실은 여긴 4.4m 나오고 자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 같은 경우는 4.5m 나옵니다. 4.5m. 그리고 얘는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2단지 걸로만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2단지 걸로 만약 하신다고 그러면은 도로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적인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분양가는 여기 6억 8,250만 원이었고 분양가는 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7억 65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비는 죄송해요. 잘못 적었어요. 664만 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1640만 원 나와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문과 침실 3개의 붙박이장이 무상 제공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다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중문과 여기가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확장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옵션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런다고 포함을 해본다고 보면 여기는 7억 9,640만 원이 나오고 여기는 6억 9,800만 원이 나와서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이 조금 더 저렴은 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의 이제 차이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원 분양으로 갔을 경우라면 오히려 저는 이제 84 타입의 풍무역 수자인이 당첨이 되시면 저는 이거 계약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제 동호수 보시고 나서서 결정하실 부분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면 대안으로는 저는 걸포 북변역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파룸을 변한다고 하면 얘는 가격이 없어지면서 알파룸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라 6인용 식탁을 줄 수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비교를 봤을 때는 84 쪽에서로 본다고 그러면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가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건 괜찮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전매제한이 여기 3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수를 못해요. 하지만 걸포 북변역에 있는 한강 수자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하고 방 4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보다는 북변역이 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도 조금 다소간에 낮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건 수자인과 수자인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25평을 만약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자인,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 지하철 쪽에 가까운 쪽을 잡으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역 접근성이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오히려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지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누가 대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지상으로 볼 때나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풍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은 입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걸포 북변역 같은 경우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고양 연장선이죠. GTX 킨텍스역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됩니다. 만약에 두 개 동시에 된다고 했었다면 둘 다 또 입지는 비슷해질 거고요. 둘 중에 뭐가 하나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자인과 수자인을 비교해봤습니다. 풍무역에 있는 수자인과 걸포 북변역에 있는 수자인을 지역적으로도 분석을 해봤고요. 대중교통 접근성으로도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늘어나는 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좀 뭐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사료 뭐 정보들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